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부동산들이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시세가 대략적으로 3억짜리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 아파트를 담당을 하겠죠. 그럼 이 부동산들이 광고하는 사이트, 네이버나 직방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 매물 광고를 하게 됩니다. 매물 광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가 3억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거의 3억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로얄층이나 이런 것들은 뭐 3억 한 1천, 그 다음에 낮은 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2억 9천대, 평균적으로 보면 3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 땅하게 막 이렇게 땡기는 물건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들이 매물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 이렇게 광고를 올리면 전화가 별로 안 옵니다. 실제로. 제가 분양 영업을 했었잖아요. 저희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현수막 광고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현수막 문구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문구를 정말 평이하게 넣잖아요. 이제 저희는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콜이 하나도 안 뜹니다.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이 현수막 문구에 약간 자극적인 거, 정말 싸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이 가격 1,000만 원대인데 내 거는 800만 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1층에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장 적은 가격이죠. 그럼 이걸 적어 넣습니다. 그럼 전화가 막 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들은 싼 걸 원하죠. 똑같은 물건이어도 좀 싸게 나온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죠.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매물을 찾잖아요. 싼 게 나와 있나 이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싼 게 없더라. 그러면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죠. 매물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전화하고 가지 않아도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매물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로얄층인데 2억 8천짜리 매물을 누가 딱 광고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막 올 겁니다. 이 부동산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 부동산의 허위 매물 광고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들이 허위 매물 광고를 해서 미끼로 고객들을 유인을 해서 허위 매물은 나중에 뭐 집이 어저께 계약이 됐다, 방금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건은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막상 갔더니 어쨌든 이 물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어쨌든 기왕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기는 또 아까운 거예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항상 뭔가 계약이 임박하게 되면 현장을 꼭 방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부동산은 이 허위 매물을 내놓게 되죠. 그런데 반드시 이 부동산만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이 정상적인 광고를 했을 때에는 이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비싼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대변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런 겁니다. 매수자들이 싼 걸 찾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걸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허위 매물 올리는 거를 규제로 좀 막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근절될 수가 없었죠. 누구 하나만 딱 허위 매물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계약이 나와요. 계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현실을 인지하는 거죠. 이런 싼 매물은 결국엔 없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이 중에 괜찮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걸 노리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없으면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이 유혹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들끼리 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부동산 일을 할 때 어땠냐면 조용해요. 뭐 이제 손님도 없고 뭐 물건도 없고 조용한데 갑자기 그 내부 네트워크망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중개 해달라고 어느 부동산에서 이렇게 딱 띄워요. 어떤 물건 있으니까 이거 손님 있으면 붙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띄웁니다. 그 순간 난리가 나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보를 완전히 오픈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인지 알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대충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정확한 동호수는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어느 아파트에 몇 평형대. 그러면 저 이제 직원으로 일할 때였으니까 저보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 평형대 집에 전화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장님이 시키니까 전화해야죠. 전화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은 전화 받는 분이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전화가 뜬금없이 갑자기 막 수십 통이 막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냐고.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불이 나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아주 애매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해줘야 이분들이 그걸 보고 파악을 해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어쩌다 보면 부동산들을 속이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근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동호수를 알아가지고 집을 보러 가잖아요.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한다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직거래를 요구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진짜 광고료 많이 내고 어렵게 해가지고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누구 하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서로 자기 입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결과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외에는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허위 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은 허위 매물을 찾아내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도 혹시 뭐 또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뻔해요. 뭐냐면 저가 매물은 의심해봐. 그러면 매수자는 고가로 사란 얘기인가요? 지금 저가 매물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가 매물이 나왔으면 이거 무시해라. 그럼 뭐예요? 그냥 높은 가격 시세 나와 있는 거 사라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비법입니까? 사실 허위 매물은 일종의 그거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가 걸리면 대박인 거고요. 그거를 자꾸 너무 피해가기만 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부동산 사장님들을 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책임 있고 여러분들도 싼 것만 찾기 위해서 전화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주인들이 내놓는 가격 그대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룰을 깨버리는 거죠. 근데 이 룰을 지키는 사람 중에 룰을 살짝 깨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 룰을 살짝 깨쳐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으면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는 지금 이런 허위 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냥 형식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규제 그리고 정확한 틀거리들을 마련을 해줘야 이런 안 좋은 서로 간의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 정부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